자, 2강 들어갑니다. 납세지. 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항상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원칙이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 그래서 재산세는 뭐다? 소재지. 다 소재지죠. 소재지. 그래서 항상 공부는 뭐다?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 위주로 공부합니다. 선박도 소재지. 뒤에 거는 볼 필요 없고요. 항공기도 뭐다?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예외를 빼고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징수방법. 자, 징수방법은 고지납부죠? 자, 고지서가 때가 되면 날라온다. 고지납부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부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고지서 발급, 신고납부의 반대죠? 자, 그리고 고지서 발부는 언제까지 한다?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서 납기 개시 5일 전. 5일 전까지 발급해야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개시. 납부 기간 5일 전까지 하면 틀리죠. 개시. 왜 개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다? 5일밖에 여유가 없죠. 전부 연체한다고요. 그래서 개시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토지. 자,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투기 목적 종합합산, 사업 목적 별도 합산, 생산, 공급, 사치 목적 분리로 구분하고 납세무자별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래서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 거죠. 따로따로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세액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를 합치면 전체 세액이 나온다. 자, 보통징수는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자, 토지는 원래 몇 장이다? 한 장, 두 장, 석 장이네. 근데 석 장 고지서를 보내면 납세무자가 불편하죠.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몇 장이다? 한 장. 절대로 이 지문은 각각 하면 큰일 나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토지 외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구분하죠. 그래서 각각 한 장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종류별로 한 장씩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토지는 무조건 한 장, 원래는 석 장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각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자, 그리고 숫자는 여러분들이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개시를 확인하고 5일, 10일하면 안 돼요. 왜 5일일까요? 5일이면 시군구 관할 구석구석까지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일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고지서 날라왔네. 고지서 날라왔다. 5일. 숫자는 느낌으로 가세요.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일.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세액.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죠. 2,000원 미만.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요건이 미만입니다. 미만이 없으면 틀려요. 2,000원부터는 징수합니다. 미만. 왜 2,000원일까요? 숫자가.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뭐다?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800원이야. 우표값을 계산하니까 몇백 원이야. 그럼 미만은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징수하지 않는다. 미만이에요, 미만. 2,000원 다 숫자는 이유가 있다.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 우표값 몇백 원. 그럼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다. 미만. 그래서 2,000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이거 어떻게 외워요? 미소야.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000원.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2가 보인다. 3 보이면 안 돼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부가세와 병기세. 자, 우리가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리고 병기고지하는 세금은 뭐다? 왜 나란히 기재합니까? 납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는 지방세는 재산세죠? 그럼 부가세도 지방세가 붙어.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몇 프로? 20%. 20%가 붙는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 함께 납부해야 돼. 20%. 100분의 20. 재산세에게. 단 괄호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다. 지방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지방교육세, 지방세가 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부가징수. 그럼 부가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무조건 몇 프로부터? 지방교육세 20%. 그럼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 그럼 전체 세금은 얼마다?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은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부가징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가징수할 때는 그에 대한 지방세를 어떻게 한다? 함께 부과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함께 부과한다. 보통징수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본세 따라가니까. 그 다음 병기세. 이거를 병기하는 세목이라 그래요. 자, 지역자본시설세.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따로 보내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죠.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원래는 독립세예요. 따로 보내는 건데 포인트가 뭐다?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보낸다. 병기세입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독립세예요. 따로 보내는 건데 납기가 같으니까 따로 보내지 말고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뭐다?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있어야 돼요. 또는 상가가 있거나. 그럼 고지서가 매년 날라오겠죠? 매년 날라오잖아요. 재산세, 앤드 지방교육세, 앤드 뭐도 함께 날라온다?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그래서 합치면 뭐가 나와? 전체 세액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분납.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과 분할납부가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자, 둘 다 됩니다. 물납. 자, 요건과 물납 대상은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요건 1,000만 원 초과. 이 1,000만 원 어떻게 외워? 물천지. 물천지. 초과. 자, 경우에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 포인트가 뭐다?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어디에 있는 거? 관할 구역. 그래서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 군, 구, 소재지. 지자체장이 걷어가는 세금이죠? 그러면 뭐다? 관할 구역. 우리 동네 것만. 내가 서초구에 살아. 그럼 서초구의 관할 부동산만 물납을 받아주죠? 울릉도 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이므로 관할 구역에 있는 거.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려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 자, 그러면 이 물납은 신청을 해야 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데 물납은 며칠 전까지 한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래야 관리처분이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10일 전. 그럼 우리가 물납하면은 이익 날까요? 손해 날까요? 물납하면 손해 나요. 왜?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므로 손해 나. 그러니까 10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납세무자가 열받아서 신청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러면 허가는 빠르게 줍니다. 5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납세 절차에서 숫자가 두 가지가 나와.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숫자는 10일.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는 5일입니다.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도 납세무자가 열받아서 신청하면 빠르게 결정한다. 5일. 자, 이렇게 해서 물납 허가 결정이 떨어져. 그럼 평가를 해야 돼. 항상 평가는 이거 3번 출제됐죠? 항상 현재는 보다 과세 기준일 현재 몇 월 며칠? 6월 1일. 12월 말하면 안 돼요. 허가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현재는 과세 기준일 시가로 평가한다. 여기서 시가는 뭐를 얘기해요? 시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해요. 그냥 공시가격은 시세의 7, 80%죠? 그러니까 물납하면은 손해나요. 그러니까 국세는 폐지가 됐어. 부자들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가 물납 안 하죠. 손해나니까. 근데 재산세는 남아있어. 왜 남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을 뭘로 평가한다? 시가. 그래서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럼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250 초과입니다. 그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이 요건이 초과예요. 이상하면 안 돼요. 물납은 요건이 뭐다? 1,000만 원 초과, 4분의 1, 250 초과. 그리고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분납합니다. 그래서 분납 기간은 몇 개월? 2개월이다. 분납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절대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월이라고요. 그래서 3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250 초과, and, 전부가 아니라 일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단,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입니다. 이렇게 종부세와 비교할 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자, 이게 필수입니다. 자, 분할납부 한도액. 이거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죠? 요건이 얼마다? 250 초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일 때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2개월 이내 250 초과니까 얼마야? 150. 150. 그럼 250은 언제 내는 거야? 납기에 납기하고 2개월 이내에 150.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이야.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초과에 들어가니까 절반이지. 50%야. 그럼 300. 그럼 납기 내에 얼마를 내는 거야? 300.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150 또는 300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암기해야 돼? 요건이.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 돼. 그럼 400에서 250을 빼니까 150. 500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을 빼면 답이다. 600은 500 초과했죠? 절반을 빼면 300. 그래서 일단은 이 법조문이에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이하일 때는 250 초과. 초과일 때는 100분의 50. 그리고 이거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사례를 물어보는 거죠. 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사례는 이렇게 최대 150, 최대 300.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라. 이게 법조문으로 뭐다? 초과하는 금액, 차감하는 금액이죠. 500만 원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이게 법조문이 뭐다? 50%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끝났네요. 자, 뭐 배웠어요? 재산세는 뭐 배웠어요? 지나가면 까먹습니다. 계속 반복밖에 없어요. 재산세 과세대상 몇 개? 5개. 토, 건, 주, 선, 항. 단 주택은 구분 안 합니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언제나 주택분 재산세로 갑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다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사업으로 사용하는 땅은 별도 합산 토지로 구분하고 투기 목적은 종합합산 토지로, 그래서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과세. 두 번째는 별도 합산. 세 번째는 종합합산. 이렇게 구분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국세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가 끝났죠? 항상 세법은 기초,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 주로 세무소와 관련이 있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이 있으면 지방세, 종부세, 세무소에서 고지서 날라오잖아. 국세, 소득세, 세무소에 납부하는 겁니다. 양도탁 많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다 세무소랑 관련이 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뭐를 배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초를 배웁니다. 기초. 자, 종합부동산세. 국세요, 국세. 자, 부동산인데 뭐다? 종합자가 붙으면 무조건 합산합니다.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죠. 사회에서 줄여서 종부세라 그래요. 그럼 이 종부세는 뭘까요? 이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전 국민의 약 2% 전후만 냅니다. 그래서 98%는 서민이라 그래요. 일명 부자세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시군에서 재산세를 걷어가고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다시 한번 걷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걷어가는 국세다. 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보유과세를 냈어요. 이러다가 2005년부터는 어떻게 한다? 고액이 보유자에게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종부세는 결국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집값, 땅값이 뛰니까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은 투기 방지라고 안 해요. 조세의 부담 형평성을 제거하고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라 이거지.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종부세를 거두면서. 그래서 재정 균형 발전과 국민 다 좋은 얘기는 맞는 지문이다. 결국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종합부동산세다.
자, 특징. 자, 종부세도 부과근거는 뭐다? 보유사실. 그래서 보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할 추정되는 수익, 즉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즉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1차적으로 미래의 수익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부과근거는 뭐다? 수익력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포인트가 뭐다? 주택 및 토지. 그래서 합산한다 그랬죠? 세율은 비례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누진세율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비례세율이 뭘까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됩니다. 자, 그럼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잖아요. 세율은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죠? 율이 정해져 있다. 정률세율입니다. 율이 정해져 있어. 퍼센트. 그럼 정률세율은 세금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을 곱할 때도 있고 누진세율을 곱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러고 줄여서 비례세율, 이거를 초과 누진세율, 줄여서 누진세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쪽이 과세표준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세율. 과세표준이 1억, 과세표준이 2억, 과세표준이 3억. 세율은 예를 들어서 10%, 20%, 이렇게 30%라고 법에서 있어요. 이렇게 있다 가정하자고요.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일 때 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일 때는 2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억일 때는 30%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과세표준이 초과되면 증가할 때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누진세율, 6글자로 초과누진.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은 10%, 2억은 20%, 초과될 때마다 세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초과 누진은 왜 만들어? 공평과세를 위해서 재산이 많은 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또는 소득이 많은 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비례세율은 뭐냐?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일정하게 곱합니다. 1억도 10%, 2억도 10%, 3억도 10%, 이렇게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이거를 우리는 역진성이 있다 그래요. 역으로 가잖아요. 초과누진은 공평과세잖아. 소득이 높거나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이거는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니까 이거는 뭐다? 역진성이 있는 세율이다. 역진성 그런 거는 학개론에서 배우고 용어만 알면 돼요. 용어만 알면 된다. 초과누진이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되는 거다. 그리고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다? 비례세율.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그래도 종부세는 개인인 경우는 무조건 무슨 세율만 쓴다? 초과누진. 그래도 합산하니까 무슨 성격이다? 인세. 자, 그리고 3번.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 중요한 거는 건축물은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재산세만 과세해요. 땅 부자, 집 부자, 많이 소유한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보유세죠? 이원화했다.
2원화는 뭐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2차적으로 높은 세율인 국세, 종부세. 그러니까 두 번 낸다. 2원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죠.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자, 그 다음 항상 우리가 배울 때는 이 노란 글씨를 잘 봐야 돼. 이거 종부세는 항상 똑같죠.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통사항은 뭐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그리고 종부세는 과표화세액을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그러나 선택하면 정부 결정은 싫어. 신고 납부도 할 수 있는 세금 이름이에요. 세금이다.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뭐다? 세분함 상한도 있고요. 너무 많이 세금이 나오니까. 그럼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왜?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하므로 20-30% 손해나죠? 그러니까 분할 납부, 물납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도 있고요. 너무 많이 세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배웁니다. 자, 7번도 나중에 배워요. 기초과정이니까. 기초과정. 자, 용어 정리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자, 과세기준일. 항상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러니까 6월 1일 재산의 소유자는 1차적으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높은 세율로 과세하죠. 항상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및 과세 표준입니다. 자, 과세 대상은 뭐다? 주택.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종부세. 그러나 사치성 재산이나 분리과세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종부세 과세 대상의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한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초과정에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사치, 별장 이런 거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고 단 고급주택은 종부세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주택은 재산세에서 끝나요.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한다. 그리고 참고는 뭐다? 합산 배제. 그래도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치는 거죠. 전국 대상입니다. 합산할 때 합산 배제, 즉 합산 배제 주택은 뭐다?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근본 목적이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6억 따질 때 합산 배제합니다. 그래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는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는 없어요. 임대주택, 각종 임대주택은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안 봐요. 종부세를 배제하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기숙사, 이런 사원용 주택도 복지 혜택을 주는 주택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이런 주택도 뭐 종부세 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뭐다? 미분양주택,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뭐다? 교육 목적. 그 다음 등록문화재 주택은 보존 목적. 그래서 이러한 주택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6억 계산할 때 합산 배제, 즉 종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주택. 그래서 합산 배제 주택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별장. 종부세를 과세 안 합니다. 자, 토지. 자, 아까 재산세에서 배웠죠? 자, 토지는 재산세에서 분리, 별도, 종합. 그럼 종부세에서 넘어오는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사업 목적 땅. 그 다음 투기 목적 땅. 중요한 거는 분리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그 다음 뭐가 있다? 토지. 그럼 주택 중에 포인트가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별장은 제외한다? 재산세에서 세금을 왕창 걷어 4%로. 별장. 그리고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하죠? 세 가지로. 하나는 무슨 합산? 종합 합산, 투기 목적. 그 다음 사업 목적, 별도 합산. 그 다음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분리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세 개잖아요.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 재산세는 다 과세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별장, 분리과세, 건축물 제외.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따로 계산하고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고 별도합산 따로 계산하겠죠? 세 가지. 그럼 제외되는 것도 하나, 둘, 세 가지.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분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과세 구분 및 세액 나왔잖아요. 자, 종부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주택 따로 계산합니다. 세액을. 토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토지입은 종합합산 세액, 토지입은 별도합산 세액 따로 계산해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토지의 종부세, 그리고 주택 따로 계산해서 이게 200만 원. 따로 계산하는 거야. 왜? 세율이 다르니까. 300 합치면 뭐다? 500. 그 다음 이게 700이 나왔어. 따로. 그럼 전체 종부세는 120.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2를 합산하여. 그러면 틀려요. 구분하여. 따로 뭐를 계산한다? 세액을 계산한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계산하네요. 자, 종부세 세액. 자, 결론이 뭐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쳐. 이거를 합치면 뭐다? 합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합치면 전체 종부세가 나온다. 자, 2번 토지. 자, 토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종합합산 따로 계산하고 별도 합산 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뭐가 나온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그 뜻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면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네요.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인 거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재산세, 별장. 별장이 뭐예요? 어쩌다 한번 나중에 배워요. 휘양, 피서, 위락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
그럼 별장도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도 주택이라고요. 그래서 다 과세합니다. 다 과세예요. 그러나 종부세는 별장은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과세이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럼 토지는 다 과세하죠? 분리도 과세를 안 합니다. 건축물은 재산세,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이렇게.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선박, 항공기가 있죠?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는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해요. 부동산을 놓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토, 건, 주, 선항 5개. 그러나 종부세 대상은 주택, 토지.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자, 그 다음 납세의무자.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숫자 갖고 정리합니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아까 복잡했죠?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 안 하면 누구가 납세의무자다? 공부상 소유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지분 권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국가 등. 엔드, 연부, 엔드, 무상은 누가 납세의무자다? 매수계약자. 상속을 받았어.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면 누가 납세의무자다? 주된 상속자. 그리고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용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 채비지 또는 보류지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다. 반복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니까 숫자.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납부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는 뭐다?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항상 과세 기준일이네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일이다. 자, 주택. 자, 드디어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집부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시군구가 아니라 국내입니다. 재산세는 관할구역 안, 시군구, 종부세는 국내, 전국. 뭐를?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 6억 초과. 그래서 6억까지는 재산세만 냅니다. 6억을 초과할 때 초과 부분은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법인은 무조건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개인.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뭐다? 법인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포인트는 6억 초과예요. 자, 6억 초과는 뭘로 따질까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6억 초과. 절대로 세대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6억 초과. 그럼 부부간에 주택이 하나야. 공시가격이 12억이다. 부부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이야. 공동소유죠? 그럼 개인별로 따지니까 얼마야? 6억. 지분이 동일하다.
그럼 이럴 때는 딱 6억 원 납세할 의무가 없지. 그래도 6억 원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1주택이다. 부부간에 공동 소유할 때는 얼마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12억까지는 안 나와.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6억은 개인별로 합산한 겁니다. 개인별로. 자, 이거는 누구를 얘기한다?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데 공동소유. 다주택자. 개인별로 따져. 그러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참고만 알아둬요. 11억 초과.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 14억 초과로 바뀝니다. 이거 나중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개인별로 11억 초과할 때만 종부세를 내. 근데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면 14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바뀔지 안 바뀔지는 이제 봐야죠. 이제 여당에서는 14억으로 하려고 그러고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한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1주택자는 개인별로 11억 초과. 그럼 집이 하나인데 공동 소유할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개인별로 따지니까. 그래서 6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 딱 정리해야 돼요. 자, 토지. 자, 토집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내죠. 자, 종합합산 투기 목적 얼마 초과? 5억 초과입니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그 다음 별도 합산은 사업자죠. 80억 초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합산은 투기 목적 5억 원 초과. 별도 합산 사업 목적이니까 숫자가 크죠? 80억.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 6억, 5억, 80억.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초과, 종합합산은 개인별로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사업자니까 뭐다? 80억 초과. 단 주택인데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나중에 다 배워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네요. 자, 종부세.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대상. 그 다음 뭐 배웠다? 납세 의무자를 배웠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리겠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독수리 오형제, 토, 건, 주, 선왕. 뒷글자가 기억나야 되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건축물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토지, 주택이다. 단 토지 중에 어떤 토지는 제외한다? 분리과세 토지. 그리고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자,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는 무한대입니다.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종부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 그럼 기준금액이 뭐다? 주택은 기준금액인 주택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택은 개인별로 6억 초과.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자, 종합합산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이 5억 어떻게 외워? 종5야.
종3이 아니라 종5, 종로5가. 종로5가에 뭐 하러 가는 거야? 별 팔러 가는 거야. 숫자. 그래서 종5, 종3 하면 안 돼요. 별 팔러 가자 8억 하면 안 돼요. 80억 초과.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상세하게 배우기에 앞서 기초과정, 이 숫자 3개는 반드시 기억하고 다음 코스로 넘어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까지 끝났네요. 잠시 쉬었다가 납세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